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늘도 술 한잔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혹시나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아니시겠죠? 음주운전의 끝은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일어날 사고를 유의했을 뿐이죠. 잘못이라는 건 모두가 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어지는 미필적 고의 사고.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고는 새해 첫날 밤 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 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한 SUV는 충돌 이후에도 한참이나 밀려나갔는데요. 피해 차량 안에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피해자 바로 뒤 차량에 타고 있던 친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기억이 더 선명해지기만 할 뿐이라는데요. 친구가 집 앞에서 만나자 해서 친구 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오는 것도 못 봤어요. 그 상대 차가. 그냥 눈 뜨니까 사고가 나 있었고. 앞서가던 친구의 차량이 적색 신호에 멈춰 섭니다. 제보자는 친구를 따라 그 뒤에 정차하는데요.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한 차량이 달려와서 앞서 정차해 있던 친구의 차와 충돌한 겁니다. 사고는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맞은편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왔는데요. 이 사고로 뒤에 있던 차량까지 충격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먼저 확인해야겠어가지고 친구한테 갔는데 이름만 계속 불렀는데 대답 안 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손을 한 번도 못 잡아줬어요. 제보자의 앞에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친구는 결국 현장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가해 운전자의 이상주행. 사고 원인은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이번 사고 이전에 먼저 또 다른 추돌 사고를 내고는 도주 중이었습니다. 1차 사고를 목격하고 그 차를 쫓아가던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블랙박스 있다, 제가 저 사람 잡았다 이런 것만 기억이 나요. 가해 운전자는 한 사거리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과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사고를 냈던 건데요. 그날 이후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반성의 뜻을 비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유가족의 슬픔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그렇게 됐다고 들었을 때는 또 아무리 동생이 신호 잘 지키고 있으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전에 빨간불 켜졌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경찰한테 말하는 길을 마음의 정리를 다 했다, 벌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고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용서를 못했고 저희는 너무 힘든데 진짜 죽은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가해 운전자는 현재 도주 순간은 기억나지만 그 이후의 사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전후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1월 4일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인근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심한데? 사람 죽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어떻게 터지는데? 불길은 한참이나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박근영 씨는 7년간 견인 업무를 하며 출동한 사고 중 가장 안타까운 사고였답니다. 뜨거움 정도가 어느 정도면은 그냥 뭐 살을 닿으면 그냥 바로 그냥 화상 입을 정도? 차보다는 일단 사람이 우선이니까 차 안에만 사람이 없었기를 뭐 바랬었죠, 그때 당시에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채로 멈춰 서 있는데요. SUV 한 대가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더니 결국 큰 화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분 뒤에 뭐 운전자로 이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걸어서 이제 오셨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뭐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열기도 엄청 뜨거웠고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치솟는 불길 때문에 운전자 구조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 박근영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빨리 오셔. 사람이 안에 있어요.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동부. 네, 저 아주 화재가 너무 커요. 빨리. 불은 30여 분이 지나서야 겨우 사그라들었는데요. 차에서 미쳐내리지 못한 운전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였죠. 보통 수사가 되면 탄화로 검게 그을린 사체잖아요, 보통이. 원도가 높아서였던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심전도 리드도 부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셨던 거죠. 그런데 사고 당시 혼자 현장 밖으로 대피해 있던 가해 운전자의 상태는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운전자분 어딨냐 이러고 할 때부터 좀 발음이 좀 어눌하시고 그리고 좀 초점이 좀 이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술을 드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일단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충돌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승용차가 1차로에 멈춰 서 있었다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약 1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이제 일요일 날 헤어지고 여자친구가 월요일 날 저녁에 올라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놀고 이러길 원해서 올라오던 길이었죠. 서울 톨게이트 막 지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얼마 안 지나서 이제 1차 사고로 크게 이제 사고가 나서 차량이 이제 망가졌던 상태였고 1차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로 변경 차량을 피하려고 했는지 피해자 차량이 다급히 방향을 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만 겁니다. 피해자 차량은 사고 이후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는데요. 차량을 이제 빼려고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니까 더 당황한 거죠, 여자친구는. 근데 핸드폰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크락션 소리가 파방빵 이 소리가 났거든요. 무슨 말이라도 나면 어떻게 됐어 물어보려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꺼졌더라고요.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제어가 안 돼 정차해 있던 피해 승용차. 하지만 당시 화면을 보면 뒤따르던 차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견인기사의 의심대로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이었죠. 귀갓길. 터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 재범이네, 재범. 재범은 맞아요. 음주운전자가 벌인 비극적인 사망사고.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유가족은 음주 운전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답니다.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 어디 아파? 그러면 내가 뭐 안마 여기 해줄까? 집에 와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게 둘째였거든요. 한참 남자친구 만나고 한참 예뻐 보일 나이인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꿈꾸던 미래는 불길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과연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가중 사유가 있을 때도 8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그 처벌 수위가 얼마만큼 강화되어 처벌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의 고통은 희생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이들 몫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제 동생이 그냥 차에 치여 죽은 게 아니고 불 때문에 완전 타서 죽었어요, 동생이. 이게 온전하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도리로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사랑하는 친구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술을 마시고 혹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데요. 나는 멀쩡하다라고 말이죠. 자,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판단력이나 공간 지각력, 반응 속도 이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후 11시 30분경 신대구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이해할 수 없는 주행이 목격됐습니다. 차 한 대가 약 13km나 되는 구간을 무려 역주행으로 달린 건데요. 1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접수된 신고만 17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지만 검거된 음주운전자는 황당한 진술을 늘어놓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취소 수준이었으니까 만취 상태라고 봐야죠. 자기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들이 왜 역방향으로 오고 있느냐라고 좀 자기가 황당했다 그러죠. 좀 놀랬다 그러죠. 2019년 한 해 동안 약 15,00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그 10배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음주가 한 3번인가 지금 취소가 됐어요. 음주기사 3년 동안인가 제일 많이 나오고 내가 2번째라고 그랬더라고. 재수없게 딱 돌리자마자 경찰차가 잠깐 타고 내렸는데 신고해서 경찰에 와서 조치한 거예요. 7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힘들니까요. 많이 했죠. 그냥 뭐 버릇이죠. 피해 주는 건 없어요. 혼자 아니라 뭐 잘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쓴 건데.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1시 28분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에게 돌진했던 건데요. 운전자는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거라 주장했지만 그는 0.19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전날 마신 게 뭐 다 안 깰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한 새벽까지 마신 게 그 시간까지 안 깰 수도 있는 거고요. 숙취 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운전하는 만큼 더 큰 위험이 따르는데요. 단속 직전까지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죠. 한 12시까지 먹고 10시간 이상.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당당하게 물었는데 나와가지고 어이가 없긴 없었죠.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의 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술이 깼다, 안 깼다에 대한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든가 구중통이 있다든가 어지러움증이 있다든가 구토 등이 있던 이런 숙취 증상이 있다면 운전대를 안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그걸 간과한 채 운전을 하다가 결국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소주 반병을 드시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시겠느냐 이렇게 여쭈면은 안 타시겠다고 하시는데 소주 반병을 드시고서 본인이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 걸 보면은 본인의 운전 능력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스럽게 음주운전 경험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다른 이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적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